전혀 없대요. 뭐 찔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조사하면 다 나와 딱 했죠. 그때 이제 슬슬 부는 거야. 뭐냐면 그 전날 하이힐을 신고 명동을 좀 걸었대요. 이렇게 걸다가 그 다리 걷다가 조금 삐끗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발 뒤꿈치 쪽하고 발 앞꿈 쪽에 근육이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려는 소변은 아니고 눈물만 찔끔찔끔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발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힐 신는 거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잘못하다 보면 중심이 안 맞으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희 딱 미스 코리아들끼리 모이면은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힐을 신으면 종아리가 예뻐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인가요? 예. 하이힐을 신으면 일단 보기에는 종아리가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지? 하이힐은 뒤꿈치가 높잖아요. 높으면 몸이 앞으로 가죠. 요 앞으로 간 걸 뒤로 제끼려면 딱 자연적으로 S라인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뒤로 뒤꿈치가 딱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근육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가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가늘어질 수밖에. 그런데 요게 일시적인 효과지요. 요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육이 발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이 뭉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발목이 오히려 더 굵어져요. 네. 그래서 요게 문제뿐만 아니라 발 자체에 변형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발가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데 발톱이 안으로 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발톱에 염증이 생겨버려갖고 발톱을 나중에 뽑아줘야 되는 이런 형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굽 여자들이 그것도 많이 신거든요. 네, 그건 네. 좀 나은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높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아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게 항상 이 발의 중심이 잘 맞아야 되는데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든 뒤쪽으로 쏠리든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요새 또 뭐 플랫 슈즈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많이 직접적으로 지면으로 닿는 거죠. 충격을 못 해주니까 완화를 못 시켜주니까 발의 뒤꿈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발이 더 안 좋은가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예, 이게 신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분들은 신발이 또 이 얼굴하고 또 신발하고 이쁘게 또 하시는 게 또 각선미를 S라인 예? 요새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더 많겠죠 남자들보다. 우리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예. 헐리우드의 여배우들 있잖아요. 얼굴은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하이힐을 계속 신잖아요. 그래서 신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발에 굳은 살 생기고 또 뭐 미워지잖아요. 이제 보세요 지금. 그 진짜 유명한 발을 여자 어떻게- 배우들의 발이에요. 그죠? 박사님 신발을 준비 많이 저렇게 쓰면 하셨네요. 이렇게 저 발에 굳은 살 생기죠. 그죠? 발에 진짜 변형 생겨버리죠. 그러네요. 이제 얼굴을 딱 봤을 때는 이야 이쁘다 했는데 신발 벗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지 않죠. 예. 진짜 다들 변형이 조금씩 있군요. 네, 변형이 많죠. 예. 자,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발 뒤꿈치 아픈 게 족저근막염이라고요. 예. 마라톤 요새도 말이지 않습니까? 예. 마라톤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족저근막이라는 부분인데 발 뒤꿈치에 부위에 보면 요거 뼈가 있지 않습니까? 요 뼈하고 지면하고 닿지 말라고 이렇게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많이 디디다 보면 그죠? 발 뒤꿈치가 직접적으로 뼈가 지면에 닿다 보면 여기 염증이 생겨버려갖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아파지고 화끈거리고 아픈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는 플랫 슈즈 신는 분들도 사실 이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충격 완화를 못 시켜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충격 완화를 되지 않게 여기다 깔창을 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느 부분이 많이 생기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생겨요. 2배 이상 생기고요. 또 어떤 부분이 많이 생기겠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하중이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깔창을 껴줘서 여기를 충격 완화를 시켜주고 발을 이렇게 조금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조금 걸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발 박혜진 스트레칭?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발을 보시면 여기다 의자를 딱 잡으시고요. 의자를요? 예, 의자를 잡으시고 여기다 올려놓고 발을 발을 한쪽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렇죠. 힘을 주세요 앞쪽으로. 힘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늘어나게 해주는 거죠.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범적이가지고 어설퍼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이런 운동도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요. 아침이라 근육이 잠자고 있어가지고 잠자는 건 깨워야 됩니다. 네. 괜찮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세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죠. 번갈아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저거는 간단하게. 봐서는 임대 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종아리- 인대도 종아리 쪽. 늘려주고요. 예, 네, 인대. 발 뒤꿈치는 요렇게 해서 조금 높여주고 아. 이렇게 해주시면 늘어나게 발 되겠죠. 앞쪽을 이렇게 네, 좀 잡아주시고 세워서 뭐 이렇게. 문지방에서 하셔도 좋고요. 뭐 예. 꼭 의자가 아니어도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발바닥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신혼 부부들 또 결혼 막 한 사이 옛날 풍습에 보면 네. 발바닥을 때리잖아요. 네. 남편들 왜 매달아 때리겠어요? 발바닥을 보면 우리 반사구가 전 네. 알아요. 네. 힘이 세지라고요. 어떤 힘이죠? 예. 발바닥은 보면요. 남자 구실 잘하라 뭐 네. 이런 거. 네. 발 반사구가 있어요. 이게 오래 서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때려주면 이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발에 보면 발바닥에 반사구가 이제 발가락 쪽은 머리 쪽하고 팔다리와 연결되고요. 요 앞꿈치는 가슴, 심장, 또 폐와 관계되겠고요. 여기는 내장과 관계되겠고요. 요 뒤쪽은 골반에 관계 있고요. 발목은 생식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보면 이 발바닥에서 나오는 혈이 바로 용천이라는 혈이거든요. 이 용천이 샘이 용솟는다는 의미의 용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관계 있냐면 족소음 신경이라는 경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혈이에요. 그러니까 족소음 신경은 뭐냐면 스태미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맞히신 거죠. 그죠? 힘쓰라고. 예, 자극을 너무 또 세게 때리면 그죠? 힘을 못 쓰죠. 항상 적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이제 남을 버리고 가신 님이 걸을 때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게 잘못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걷는 거 하면 우리 미스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한번 워킹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박수를 한번 드려요. 김수현 씨. 네. 2006 미스 코리아 김수현. 다들 감탄하시네요. 네, 박수로 한번.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김수현 씨가 제대로 걷는지를 보신 거예요? 예, 제대로 걷는 거 너무 지금 아름다워요. 하이를 신으시니까 네. 발이 어때요? 약간 좀 불안정한 감이 있죠. 예, 사실 발은요. 이게 걷는 게 이게 보행이 규칙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걷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먼저 뒤꿈치가 딱 닿고요. 그 다음에 발 전체가 닿고 그 다음에 앞꿈치를 이렇게 튕겨서 가주는 게 발의 정상적인 이 단계거든요. 이제 발 뒤꿈치 닿고 전체 닿고 앞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좀 급해서 그런지 저렇게 안 걸어요. 그냥 뒤꿈치 닿자마자 앞꿈치로 싹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발 전체에 딱 힘을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발 보행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평발인데, 평발 보행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발의 아까 중심은 세 개의 앞꿈치 중에 엄지하고 새끼 발가락하고 발뒤꿈치가 이게 세 개가 딱 맞춰야 되는데, 네. 중심이 힘이 발바닥에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겨주는 작용을 못하니까 발이 자꾸 피곤하고 붓고, 그죠? 안쪽으로 당겨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발, 사실 평발은 사람이 태어날 때 평발로 태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 6세대부터 이제 점점 아치가 생기는데 이 아치가 안 생기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요. 뭐가 문제냐면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자연히 이 아치가 무너져 버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항상 대개 이런 분들은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앞꿈치가 보면 안쪽이 신발이 좀 많이 닿는 이런 형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발이 자꾸 피곤하니까 점프를 해도 잘 못하고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평발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 아니에요. 그죠?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데도 점프도 잘하죠. 예.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지요. 또 발하면 또 못생긴 발, 또 이쁘지 않은 발처럼 보이는 분이 강수진 씨 발 같은 경우 그렇지 정말 않습니까? 아름다운 발이죠. 그 발을 한번 보면요, 정말 그 우리가 볼 때 노력에, 너무 예. 노력에 이 얼마나 했던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발이죠. 그게 정말 정말 아름다운 발은 그 뭐 형식적으로 이쁜 발보다는 저렇게 박지성 선수의 발과 저 강수진 씨 발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뛰었으면. 했겠습니까, 저게. 그죠? 피와 땀이 달린 거 정말 이 발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저 아름다운 발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런 발이 사실 발이 살고 있는 신발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 가실 때 신발 제대로 챙겨 신고 가겠어요? 어쩌다 보면 작은 신발 신고 짝짝이 신발 신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전족이라는 거 아시죠?
이 삼촌금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또 문자를 쓰는데 삼촌짜리 세치 정도의 크기의 금년, 금으로 만든 연꽃과 같다는 거예요. 발이. 그죠? 3치 정도면 얼마냐면 9cm에서 10cm예요. 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어른 발이. 그 옛날에 양귀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발이. 이게 전족이거든요. 예. 양귀비가 여러분 이 손바닥에서 발이 딱 가서 노는 거예요. 그 저게 뭐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예. 여성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저 발이 작아야 이쁘다. 또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중국 사람.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렸을 때요. 엄지는 그대로 있고 이제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발가락을 딱 가능한 발바닥으로 가는. 요 상태에다가 신발을 딱 끼워놓으니까 그죠?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막 고름도 나고 아프고 막 학대도 불편하죠. 저런 학대가 없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저게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감사하세요. 예? 지금 여러분 태어나신 거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만약에 중국에 저 당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런 발 때문에 살아셨을 거예요. 아 정말. 예. 자, 그런데 이 신발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충격을 완화주게 되면 신발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신발을 어떤 신발을 골라야 되나요? 네, 중요한 요령이 있을 질문입니다. 것 같은데. 예, 신발은 어떤 신발 고르세요? 혹시 신발 잘못 골라서 문제된 경우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 어디 갈라 그러는데 새 신발 신었는데 뒷굽이 까졌다든지,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물집이 생겨서 누웠다든지. 대개 보면 신발을 고르실 때는 아침에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저녁에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후에 고르시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발은 없고 신발을 하나 샀어요. 아침에 일찍 샀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네.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것도. 그럼 발이 붓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야말로 발병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여러분 발이 좌우측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틀리죠. 그러면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돼요? 왼쪽도 신어보고 오른쪽도 신어봐야죠. 한쪽만 신어보고 대충 맞으니까 괜찮아 하다간 발병이 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 자체가 편한 발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신어보고 돌아다녀야 돼요. 예, 돌아보고 불편하면 다른 걸로 갈아 신고. 물론 매장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발을 위해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발의 문제가 사실 발의 문제 한 80%를 좌우할 정도로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기가 잘 되는 신발, 굽이 어느 정도 잘 맞는 신발 이런 신발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키가 크시니까 여자가 발이 크면 안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키가 큰데도 발이 240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작게 신기다 보니까 네. 엄지발가락이 살짝 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불편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휜다고 들었는데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네. 저게 바라면 어쩌면 한국판 전적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예. 자, 발이 대개 보면 우리 그 여성들이 신는 신발들을 보면 뾰족하게 돼 있어요. 발도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 모아지게. 튕겨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당연히 쉬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퇴화되면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쉬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통증이 생기고 여기가 좀 붓고 그러면 신발 신을 때마다 압박이 되니까 아파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하고 2번째 발가락 사이에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간격을 이어주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껴주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지요. 예. 신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난지도에 주말마다 봉사를 갔어요. 난지도 계시고 예전은 난지도 상당히 지금 하늘공원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지금 가면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그 쓰레기 더미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집단으로 생활하시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추운 겨울에서 부츠를 하나 신었거든요. 그 구두는 아니고 옛날이니까 20년이니까 반쯤 오른 신발을 신고 딱 갔는데 글쎄 제가 신데렐라도 아니고 봉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신발이 없은 거예요. 누군가 신발을 가져가신 거예요. 새 신발에다가 정말 따뜻하기도 보이도 하고 그러니까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면 쟤는 신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슬리퍼 신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원망도 되겠지만 원망보다는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 신발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 원망하는 멋있어요. 마음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 신고 가면 얼마나 추워요. 동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울 때는 빨리 가갖고 그죠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녹여야 되는데 우리 임시방편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언발에다 오줌 넣는다고. 예, 언발에 오줌 넣는다는 말 있잖아요.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일시적으로는 따뜻해지겠죠. 근데요, 이 온도 관계 차가운 곳을 느끼는 건요, 맨 바람으로 기체로 느끼는 거보다는요, 액체로 느낄 때, 그죠? 들어갔을 때 더 심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동상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넣는다는 얘기는 임시방편에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이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발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여름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무좀이죠. 예, 무좀. 보통 한국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무좀을 많이 걸리는데 이게 또 불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무좀하면 우리 발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여름철은 기후가 고온다습하죠. 그러니까 발에서 땀이 나죠. 그러면 햇빛도 안 통하고 통기도 안 되고 땀도 나고 각질에 의해서 부푸는 영양분도 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곰팡이균이에요. 바로 곰팡이균의 파라다이스가 어디냐면 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곰팡이균에 의해서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무좀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무좀이 생기면은 되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인에 생기는 거거든요. 무좀 약을 바르고 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좀균이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제거시켜주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고 구석구석 말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무좀이 완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좀을 너무 얕봐서 그래요. 무좀균. 여름 같으면 통증도 심하고 가렵기도 하고 진물도 나니까 불편하니까 치료를 열심히 받거든요. 근데 여름이 조금 지나고 선선해지면 조금만 치료해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소홀히 해게 주는 거죠. 근데 또 보면 무좀이 생기면 무턱대고 식초 예? 거기다가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정도 담그면요. 거기가 피부가 벗겨지죠. 그러면 균이 싹 빠져나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 깊숙하게 빠져있는 균은 빠져나가지가 않고요. 박휘순 씨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저는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좀 통풍이 잘 되게 여름에 가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통기가 잘 되면 땀이 차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땀이 차지면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영양분이 있으니까 곰팡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공동생활하는 특히 군대에서 많이 전염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청계천에 가서 발을 씻지 말라 하는 것도 봤는데 거기 뭐 무좀균 같은 게 있대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씻어서. 그래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공중 목욕탕이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데에서는 수건도 따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슬리퍼 같은 거 신지 마시고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좀 있는 사람들이 쓰던 신발은 또 수건은 쓰지 마시고요. 또 슬리퍼 신지 말고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해주셔야 돼요. 박사님 근데 무좀 걸린 분이 쓰던 수건을요 그걸로 얼굴을 닦으면 어떡해요? 얼굴에도 이렇게 무좀균이 옮겨지나요? 평소에 그렇게 닦으시나 보죠? 약간 어린 시절부터 좀 사용해 와갖고요. 자, 무좀균이 들어가려도 환경적인 요인만 그렇게 갖춰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거기 살 리가 없겠죠. 예. 그러나 그건 뭐 개그맨 그렇게까지 할 맞습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얼굴에 살지는 않겠죠, 무좀균이요. 살지 못할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요새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발가락 양말 신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보니까 발가락 신발까지 나왔대요. 예, 발가락 신발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발에서 땀 차는 거 좀 방지시켜주고요. 갈라지는 거 방지시켜주는 이런 효과 있죠. 발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발냄새. 예, 발냄새나 무좀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원인은. 그래서 부식되면서, 그죠? 사실은 땀에서 냄새는 없거든요. 근데 이 땀이 차면서 각질에서 이 부식이 새면서 문제를 생기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발레에 대해서 에피소드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히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발냄새가 좀 많이 났을 때는요. 저기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안 올라가고 신발을 안 벗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놀러 가고 MT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많이 냄새가 나는 후배는 그 검은 비닐봉다리로 발을 싸매고 들어갈 정도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남성들만 발냄새 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성들 발냄새 그건 못 참아줘요. 옆에서 식당 같은데 그죠? 발냄새 나는 사람하고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아, 진짜지요. 그죠? 근데 여성들이 왜 발냄새가 많이 나냐면요.
양말을 안 신고 다녀서 그래요, 여름에. 그리고 신발 같은데 계속 같은 신발 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되니까 땀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발냄새가 더 심한데 이 발냄새를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물기 안 차게 하고 잘 말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신발 같은 거 통풍 잘 되는 거 하는 거 신고요. 번갈아 신고요. 그다음에는 모과 잎이나 모과 뿌리 같은 걸 있죠. 다려갖고 그거를 발을 좀 담궈서 족욕을 좀 하세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발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걷다 보면 얼마 전에 축구할 때 보니까 축구 선수들 많이 걷고 나면 이게 발에 쥐가 나잖아요. 그죠? 쥐가 나는 거.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발에 쥐가 나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 또 황당한 게 있어요. 뭐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발에 쥐 나는 경우.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쥐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다가 쥐나는 경우도 있죠. 기지개 딱 키다가 쥐나는 경우. 그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쥐나는 걸 뭐 그렇게 걱정하시냐.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면 되지. 쥐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제 웃으시네요. 아니 우리 박사님의 그 유머가 80년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니 개그맨 전문가로서 박사님 유머에 대해서 88 올림픽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유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주무시기 전에 페달 운동 같은 걸 해주시면 돼요. 발을 내서 제꼈다 내렸다 하는 페달 운동도 하시고요. 스태퍼. 예, 네. 이렇게 그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요. 그다음에 수건으로 딱 감싸세요. 그리고 잡아 당기면 뒤쪽에 근육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바다의 신인 엄마와 인간의 아버지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과 신이 만나면 영원히 살지만 신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이 황천의 강에다가 이 아킬레스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다 집어넣지 않고 그 아킬레스건 뒤에 우리 복숭아뼈 뒤쪽에 딱 보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이 딱 닿는 부위 있죠. 거기만 딱 띄워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승리하다가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에 딱 맞아갖고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죠? 그 큰 동물들이 사자가 가서 아킬레스건을 딱 보면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면 아킬레스가 뒤꿈치를 딱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죠. 저기가 아킬레스건에 딱 끊어지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대개 보면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검도를 한다든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경우는 딱 소리가 나서 쥐가 어떤 사람이 마구빵맹이를 한 대 딱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뚝 소리가 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어제 온 환자분 한 분인데 그분도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죠. 한 40대 좀 넘으신 분인데 중국에 가셨대요. 중국에 갔는데 뭐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여준다고 딱 와서 발차기를 딱 하는 순간 딱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킬레스건은 이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제 안 쓰는 고무줄 있죠. 근데 오랫동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뚝 하면 뚝 끊어지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신축성이 아킬레스건. 없어지는. 신축성이 예, 떨어지니까. 그분도 마음은 23살로 사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 일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 바로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같이 마음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걷는데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 50대 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걷는데 이거를 내가 운동으로 이겨보겠다고 그죠? 막 걷다 보면 무릎에 더 불편한 감이 생겨서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줘야 되죠. 그죠? 평소에 웃는 걸 좀 적게 한다든지 뭐 운동을 좀 적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그거를 내가 20대 생각처럼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 돼 하면서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발병이 나는 걸 다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발이 불편하면요. 뭐가 문제냐면 발의 주출도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 다 이상이 생겨요. 우리 기반이 기초 건물을 질 때도 밑에가 튼튼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문제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면 발이 틀어지면 무릎이 이상해지죠. 그다음에 허리, 어깨가 이상해지는데 우리 몸은요. 이렇게 틀어지면 아프면 항상 그거를 피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동작을 하면 아프니까. 그런데 그 동작이 어느 정도 지나면 굳어져 버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게 입력이 돼 버리거든요. 그 입력이 된 게 나중에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알고 걷다 보면 무리가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리법이 뭐냐 하면요. 발은 일단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집에 어디서 일 갔다 오시면 발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말리는 거. 철저하게 말려. 구석구석 다 말려주시고요. 저 아는 분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수건으로. 그렇죠. 그게 닦는다고 중요합니다. 발가락 하시더라고요. 사이사이가 네. 사실은 거기에 숨겨져 있죠. 그죠? 거기가 건조해지면 거기가 그만큼 음지가 돼갖고 그다음에 거기에 곰팡이균이 더 살아날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 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발을 마사지를 해주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되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심장에서 펌프 작용을 정맥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발가락부터 쭉 위쪽으로 발목에서 위에 무릎까지 쭉 짜주시고요. 아, 다리를요? 예, 다리를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꽉 짜면 아프니까 느슨하게 해주면 붓기가 많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발목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발목의 유연성을 위해서 발목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목만 돌리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돌려주세요. 발가락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 빼는 거. 예, 딱딱 소리 날 정도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껴주세요. 예, 순환을 시켜주고 관절을 늘려주기 위해서 발가락 사이 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압 중에서 제일 좋은 지압이 뭐냐면 발바닥에 용천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태미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요. 바로 용천은요. 발에 보면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온폭 파인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람 인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중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위를 눌러주면 되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뭐 오늘 발 한다니까 발은 다 씻고 오셨을 테겠고. 예.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을 가짜게 대고선요.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줄 때 시원해요. 그냥 막 누르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꾹 눌러주는데 5초를 힘있게 눌러주시는 게 점점 힘을 세게 해서 5초가 될 때 조금 아프다 할 정도로 싹 눌러주셨다가 살짝 띄워보세요. 그럼 아주 시원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뭘로 하면 좋냐면 병으로 하세요. 네, 병으로. 병으로 하든지 뭐 골프공으로 하든지 딱딱한 걸 갖다고 발가락을 자꾸 문질러주면 발의 피로가 금방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종아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거. 그게 어디냐면요. 관심이 많죠. 예. 붓기도 빠지고 발을 보면 뒤를 딱 보면 힘을 딱 주면 알통같이 딱 생기죠. 이게 W자 모양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마치 항문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치질에도 써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위에 부분 있죠. W자 그 가운데 제일 높은 부위. 고기가 바로 승산이라는 혈인데 고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주면 발의 피로도 풀어지고요. 그다음에 발바닥에 또 아픈 것도 없애주고 발목이 아주 가늘어집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정말 발이 날씬해져요. 예, 계속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발 복숭아뼈 뒤쪽 앞쪽에 아까 그 아킬레스 잡을 때 아킬레스 엄마가 아킬레스를 잡았던 것처럼 고기를 계속해서 눌러주게 되면요 발목이 가늘어지니까 상당히 아주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발 관리를 여성분들 관심이 네, 많아서 관심이 벌써 그냥 나옵니다. 네, 세 이제 군데는 이런 외워야 되겠어요. 건강한 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나 할게요. 제가 발과 관련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난지도에 이제 봉사 활동을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개 보면 발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좀 더럽고 또 씻지 않으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봉사 갔을 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이렇게 저희를 대해 주셨어요. 근데 발도 안 씻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침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발을 이렇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뭐 때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봉사하기 전에 이제 파리약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새까매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한번 딱 씻고 한 다음에 조금 잠시 휴식했다가 다시 한번 뿌리면 그게 또 그대로. 예, 그래서 그만큼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안 드시고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봉사활동 가서 그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마음을 여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발을 씻고 오더라고요. 예, 발을 씻고 오시면서 저희한테 치료를 받고 또 스스로 이렇게 질서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중간에서 나 먼저 안 해주냐 그러면 어느 여자분이 의자를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욕을 해나가면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수월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참 어떤 사람한테 봉사하고 또 남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한두 번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정말 변화된 마음들이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또 하나 느꼈고요. 무엇보다 발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옛날에 보면 또 70년대, 80년대 했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닦고 조이고. 군대 그 수송대대에다 써 있던 네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것처럼 발도 닦고 그다음에 깨끗이 말리고 기름치자가 뭐냐면 마사지하고 발 관리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옆집 부인은 나한테 절대로 발 씻으란 말을 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죠? 발 씻는 말 옆집 부인이 하지 않고 예, 집에서 자기 아내가 부인이 잔소리 하더라도 네네 그냥 결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발을 씻어야 시정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발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밑바닥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우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발이 불편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발 관리를 잘해서 홀대하지 마시고 잘 쓰다듬어주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